반갑습니다. 어른들 위한 공부방 성상원의 공사부입니다. 목요일은 사랑 공부방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별했을까를 공부할 거고요. 6번째 편 낭만적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 설화나 아니면 뭐 어떤 신화 같은 거 이런 거 얘기 들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기 짝은 빨간 줄로 이렇게 서로 묶어져 있다. 그래서 인연은 연결되어 있고 인연은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사랑의 가장 핵심은 어떤 연결성이지 않나. 그 소속감,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칼융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의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의미를 가질 때 그 연결은 더 강해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를 두는 것, 가장 강하게 의미를 두는 사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사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뉴욕에 있든 그 사람이 런던에 있든 아무 상관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느껴도 죽었음에도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예, 사별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세요. 뭐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걷는데 함께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가도 이 사랑에 대해서 연결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사랑에 있어서 연결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며 연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우리는 소속 욕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소속 욕구의 단어적 표현은 일단 소유, 내 것이야. 우리가 제일 좀 어렸을 때 조금 철없을 때 하는 얘기 있죠. 너 내 거야. 걔 내 거야.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래서 소유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의미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람의 일부가 되고 그 사람도 나의 일부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소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작가는 한 사람과 활발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안정적인 돌봄과 관심 있는 장기적 체제 안에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이 소속 욕구고 소속감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을 할 때 이거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과 활발하게 긍정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또 안정적으로 돌봐주고 또 관심이 있는 장기적인 안정적 체제에서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소속, 맞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면 부부, 뭐 남편, 아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저부터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력 많이 하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작가는 또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래요. 어떤 게요? 소속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본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심지어는 망가진 관계를 깨트리는 것마저도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심리 상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경우 너무 많이 겪어봐요. 분명히 말이 안 돼요. 자아가 다 무너지고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의 소속감 그리고 그 사람과의 어떤 그 심리적 관성, 우리가 심리적인 것이 관성화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갔던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그냥 그러려고 합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 관성도 있고 또 이 소속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속 비용이 아까워서 또 머뭇거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 소속감을 조금 아주 예민하고 그리고 조금 정교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호적상에, 부부면 호적상에, 등본상에 같이 이름이 적혀져 있으면 소속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소속이 돼야 되고, 또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소속감은 결국 깊고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 이거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작가는요, 소속감이 없는 인간은 본성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의 질도 떨어지고 심지어 건강 상태도 나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당신은 내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심리도, 이게 이제 소속을 강조하는, 아까 이야기했죠. 약간 좀 철없는 표현이지만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의미 있는 활동을 공유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두 사람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짝사랑처럼 소속감이 없는 사랑이 생길 때는 결국에는 괴로움과 실망감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그냥 사랑을 주는 거야, 받기를 기대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상호작용, 그 상호작용 과정이 결국에는 소속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의미 깊은 소속감으로 이루어진 연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다시 한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의미 있는 소속감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합이다. 공감하시죠? 네, 이렇게 되셔야 돼요. 단지 술 먹고 밥 먹고 뭐 성관계하고, 또 아니면 뭐 같이 돈 벌어서 쓰고 한 집에 같이 산다, 그것만이 사랑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소속 비용이요. 소속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뺏기게 되죠. 맞죠? 두 번째, 헌신 내지는 한정된 자원을 그 상대에게 할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속에는 비용이 듭니다. 감정에도 비용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본성에서 소속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그 습성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심리적 관성이 원인, 그 다음에 또 소속 비용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작가는 또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연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과 섹스, 그리고 더 중요한 상호 간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섹스, 그리고 지지입니다. 이 지지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두각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면 앞에 애들이 원체 세요. 그죠? 얘들이 꽂히고 막 이렇게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허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기반, 그리고 이 사랑을 지키는 마치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결국에는 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싶다면 상대를 지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것을 잘 못했거나 실망스럽더라도 지지해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는 그런 어떤 용기, 인내, 자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명히 사랑은 생각보다 잘 될 겁니다. 자, 결혼의 어떤 그 시스템, 그리고 결혼의 어떤 발전 과정, 형태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결혼에 대한 그 기본적인 관념 자체를 기초 생존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안된 실용적 합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기초 생존, 그리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실용적으로 합의된 사회 제도가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결혼이 등가 원칙을 형성할 순 없다.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진짜 평생에 이 사람이 제일 사랑스러워서 사랑해서 이 사람과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전에 더 사랑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후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혼은 어쩌면 아주 건조하게 이야기하면 사회적 합의, 사회적 어떤 형태, 어떤 조합, 그죠? 단위, 뭐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사랑을 계속 부여 넣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진짜 평생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 그리고 또 이쪽에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평생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고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문제가 좀 덜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각자 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할 때도 또 어떤 그 등가 원칙이 잘 안 맞아요. 수평이 안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더 많이 주고 어느 한쪽이 좀 덜 주고 뭐 이런 관계들이 자꾸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과 결혼이 좀 어려운, 그죠? 그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작가는 실용적 결혼 시대라고 있었대요. 실용적 유형의 결혼 시대. 이때는 약간은 원시적이거나 아니면 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을 때의 이야기 같아요. 음식이나 물, 신체적, 정신적 안정, 기초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결혼이 존재했다. 뭐 아직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뭐 꼭 누군가가 밥을 해줘야 되고 또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성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실용적으로 결혼을 유지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기초에서 이 결혼이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시대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낭만적 사랑 그리고 중간 정도의 욕구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욕구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사랑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의 사랑이 이제 문제죠. 요즘의 결혼이 문제인 겁니다. 요즘의 결혼은 자기 충족적 유형의 결혼 시대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려워졌는데, 첫 번째, 상호 간의 자기 충족이 우선시 된다. 그러니까 개인주의화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진정성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성은 상당히 가치가 생겼어요. 왜? 개인주의고 서로가 각자 자기한테 매몰되어 있는 상태로 결혼 생활이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숨기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정성에 대한 책임감, 이것들이 더 강조되는 이제 그런 시대의 결혼 생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개인적인 발전과 생존의 필수적인 시간들을 고려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 그 자체, 너와 내가 하나가 됐어, 연결됐어.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만이 가치가 있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내는 무엇인가도 가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뭐냐? 나, 너,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사실 결혼이나 어떤 연애가 조금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기 충족적 어떤 개인주의적 성향의 결혼을 하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냥 그 결혼 생활 자체를 아주 이상적인 높이, 어떤 그런 그 기대치로 잡지 않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고 요즘 결혼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결혼 생활의 수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네 가지가 다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개인주의적 결혼 생활, 이것이 주 테마가 된다, 이렇게 또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엔요, 사랑에 따른 결혼 생활, 시간에 따른 결혼 생활의 질, 이거에 대해서도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자, 거의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U자 유형을 그리거나, 결혼 생활이 어떻게 해요?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다가 결혼 질이 아이의 육아와 함께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아이가 독립을 하거나 성인이 됐을 때부터 다시 어떤 결혼 생활의 질이 올라가는 경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갈등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하향. 그러니까 계속 결혼 생활의 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근데
작가는 또 이야기합니다. 결혼 생활의 어떤 좀 만족도를 좀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속해 있는 집단의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따라서 나의 결혼 생활의 만족도도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아니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나도 덩달아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부부 갈등이 많다 이러시면은 꼭 교회, 꼭 성당 뭐 이런 데도 가보세요. 가서 행복한 척이라도 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다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든 성당이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 평화로운 모습과 정말 손잡고 예쁜 모습들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부부의 어떤 그 결혼의 만족도, 네,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살짝 위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꿀팁입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상담할 때 많이 이야기해 드려요. 싸우지 말고 그 정신과 같은 거 가기 전에 먼저 그냥 교회나 저기 성당 이런 데 좀 가봐라. 가서 주말에 미사든 예배든 좀 드려봐라. 그러면 좀 마음이 좀 많이 바뀔 거다.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작가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과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는 것. 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칼융이 이야기했죠. 아니마 아니무스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시는 분은 분명히 내 안에서 만들어낸 아니마이고 아니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대한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낸 욕망의 덩어리들이거든요. 수많은 남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분명히 우리는 무엇인가가 통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타이밍이 맞은 거죠. 그죠? 그랬는데 그럼 그거의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너무 낯선 사람과는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뭔가 공감돼야 되고 뭔가 통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의 아니마, 내 안에 있는 아니마가 밖에 투영돼서 그 사람으로 보여졌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선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 상대한테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사람 자체가 기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아니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사랑 그 자체는 둘이 만들어내는 어떤 사랑의 모습은 완벽한 것을 기대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현실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하거나 불완전한 것 그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게 오히려 행복의 시작이에요. 근데 자꾸 이 완벽한 것도 해보지도 못했으면서 그 완벽한 것을 자꾸 추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지금의 어떤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작가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표현 참 좋더라고요. 발견이냐 부여냐. 자, 예뻐서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가치 평가 해석이 됩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예쁘다 라고 하면 가치 부여 해석이 됩니다. 가치 평가 해석은 대체제가 가능한 문제가 생기고요. 또 가치 부여 해석은 착각, 인지 오류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복해서 자꾸 쓰죠. 그죠? 시작할 때는 가치 평가 해석을 합니다. 개 중에 나으네. 그래 놓고 사랑하고 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치 부여 해석을 하죠. 그냥 무조건 예쁘고 무조건 좋고, 네, 뭐 이런 경우도 자꾸 발생을 하죠. 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건 좀 빼고요. 마지막 이야기를 할게요. 낭만적 호혜성이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 내용만 들으면 조금 가슴 아프고 뭔가 조금 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작가가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낭만적 사랑과
우정과 돌봄이 합의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누군가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더 많이 지켜봐주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랑을 계속 주는 그쪽에서는 그럼 계속 손해만 보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반대로 어떤 걸 받아오냐? 우정, 돌봄 이런 것들을 받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부부나 연인이 합의를 보게 되고 타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가 이야기해요. 사회학적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관계 안에서 관심이 가장 적은 사람이 가장 큰 힘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랑은 관심이 적은 상대는 덜 헌신하게 돼 있고 반대로 오히려 더 많은 지배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관계를 끝내는 힘도 관심이 덜한 상대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주는 사람은 낭만적 사랑, 그죠? 그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 관심을 덜 주는 사람은 결국에는 우정과 돌봄 이제 이거를 어떤 제공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나름의 합의를 보게 되는 것이 결혼의 형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연결, 그죠? 연결 참 좋은 얘기죠. 함께 연결. 지금 사랑하시는 분과 함께 연결되셨나요? 네, 이거는 막 스파크가 안 일어나도 됩니다. 네, 은근하게 연결돼 있어도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스파크 안 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 아 정말 왜 이렇게 썸이 오래 가지? 시절 인연이 맞으면요 불이 붙고 그리고 스파크가 팍 일어날 겁니다. 네, 그 연결만 끊어놓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결은 의미 부여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러면 분명히 연결은 계속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망각인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사랑을 하시면서 힘드시다 그러시면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타로스타가 빠르고 정확하게 당신의 사랑을 진단하고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